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자, 오늘 먼저 1번 이슈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도심 토지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갖고 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같고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특히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진짜 뭐 소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 데이터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현재 도심 상황이나 과거 경험 뭐 이렇게 다 해서 짬뽕해 보면 질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떨어졌다 해도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이 불황 시기 좀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불황하고 토지 가격하고 좀 어떻게 똑같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말로 토지가 계속 떨어져 갔는지, 또 우리가 말하는 토지 가격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대지층으로 연동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혼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우리의 아파트가 모든 부동산의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력적 상품이잖아요. 항상 뭐 할 때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아파트, 청약.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의 가격이 연동되면 거기에 연동되는 뭐 건축비라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제 원가 개념, 특히 제일 중요한 원가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보통 토지죠. 이 토지도 떨어질 거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파트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뭐 평형대가 안에 도면이 어쩌냐에 따라서, 또는 뭐 같은 동네도 여기는 학교를 어디 가냐에 따라서, 여기는 세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그 건축비 구성하는 거 비슷했거든요. 사실은 토지 가격도 주변에 알아보면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말고 토지, 그건 상가나 질 수 있는 토지 이런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혼동하는 되게 많은데 사실 토지 시장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 토지 시장이 이렇게 별개 움직였을 때 문제가 뭐죠? 같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게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저게 어떤 요인에서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타격을 나중에 누군가 받죠. 몇 년 뒤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슬로우예요. 우리는 항상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부동산은 이 고스톱, 손절매가 없는 고스톱 시장이라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끌려가요, 질질. 내가 뭔가 방어 절차하고 싶어도 이 주식처럼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차분히 이제 보시죠. 자,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서울시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한번 보시죠. 우선 이제 여러분 데이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데이터보다 저는 문화 흐름을 더 중요시 하는데 데이터 좋아하시니까 한번 어쩔 수 없이 통계 사이트를 이제 뒤졌어요. 자, 보시면 이건 20년간이에요. 1998년부터 2017년, 뭐 작년까지 이제 집가 서울시 변동률인데 딱 두 번 마이너스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일 큰 거 언제죠? 1998년. 우리가 IMF를 맞아봤을 때 집값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또 한 번 있어요. 2008년. 2008년이 있습니다. 2008년이 있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03년, 2002년, 2001년 저희가 불황이었나요? 호황이었나요? 1998년에 완전히 마이너스 맞고 집 안 짓고 뭐 부도 나고 뭐 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몇 년 뒤 2002년에 확 뛰죠. 저 시기부터 계속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쭉 가죠. 올라가죠. 그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그 당시에 빌라적 땅값, 그 당시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아파트에 있는 대지라는 건 지분이죠. 우리 보통 지분은 토지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토지 가격을 정말 평가받을 때는 언제냐면 재건축 사업할 때, 사업할 때 정확히 말하면 그때 사실은 원가 가격이 지분을 평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가격이라는 건 집 앞에 상가 건물 지었던 조그만 단독 필지 하나, 상업자 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떨어질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연결돼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조그만 부지들이 우리가 나중에 서민주택이 필요한 조그만 뭐 나홀로 아파트 부지 또는 조그만 오피스텔 또는 조그만 빌라 부지들이 그런 연장성생이 있는데 그게 내려간 게 보이지가 않아요. 불황 시기에도. 좀 더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구별 데이터예요. 여러분 데이터 쪽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똑같고 구별이 좀 다른 것도 분석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오늘은 중요한 얘기 아니까 빼고, 단점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거 한국 감정에서 빼왔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라서 이제 캡처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여기 뒤에 중요한 건 91개월이죠. 여기 91개월, 여기 91개월 연속 소폭 상승. 그러니까 지금 쭉 올라온 거죠. 떨어져본 적 없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불황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면 지금 불황일 때 내년까지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죠. 정말 땅값 떨어지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도심이랑 서울시 중심으로 본 거예요. 외곽 지역 토지하고 좀 틀려요.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이제 공간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잘못하는 게 있냐면 자 위쪽 아파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아파트 기준선이 있으면 이쪽 가격대에 있는 형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 원가 개념보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요인이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렉스블 아니니까 좀 이게 되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충격 여파에 의해서. 근데요, 우리 아래쪽 가격은 뭔지 아세요? 원가에 가까운 가격들, 원가 개념에서 요즘에 이제 뭐 토지 가격 올랐다, 철거가 올랐다, 물가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융 이자가 올랐다 사업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고정적이죠. 어떤 충격 여파. 왜? 어쩔 수 없는 가격이니까. 물론 심리에 확 굳을 수는 있고 물량이 정말 많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지만 사실 좀 달라요 가격대.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을 여러분이 무작정 뭐 이제 제가 말하는 그래서 외곽은 아니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다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그거를 정말 편하게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박수치고 있었는데 물론 박수 쳐야죠.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이게 2,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98년 데이터 미국 뒤에 보셨죠? 몇 년 뒤에 보시지 좀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서민이라면 내가 돈이 없다면 자 보시죠. 그래서 잠깐만요. 화면 전환해야 되니까 이거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1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아파트 가격 아까도 말했죠. 아파트 가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단순 토지 가격하고 이 건축비로만 평가되지는 않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간 사용자 니즈죠. 거기에 대해 왜 있냐, 합격부대 있냐, 공간이 좋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서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토지하고 연동 바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도심 내 토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토지가 아파트 단지만 토지가 아니죠.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심 우리가 딱 놔두보면 다 아파트 단지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래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정상적 토지라는 거 왜? 아파트 토지는 지분이니까 우리가 딱 하나 뭐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건 사실 아파트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데이터가 나고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의된 땅에 의해서 아파트 지분이 평가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다른 수요나 다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뭐 이렇게 문화코드 들어가서 강북에 조그만 소형 빌딩들 올리고 조금만 더 이뻐지면서 어떻게 되죠? 수익률은 여전히 나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금성, 문화코드 당해서 뭐 이건 좀 더 설명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 오르잖아요. 저거 상관없다니까요. 불황이어도. 그럼 토지 가격이 이게 오르쳐 있으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재건축 갈 때 아파트 단지가 이럴 때 그 여파를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 쭉 내려갈 거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죠. 행복해야지. 박수 쳐야지.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단 말이에요. 과거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층, 내가 있는 소득 수준, 내가 있는 우리 마을, 내가 있는 갖고 사는 아파트 수준 봐서 그걸 고민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몇 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 2, 3년 뒤 최소 빠르면 아니면 4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그걸 놓치고 말 다르게 들었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서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보고 좀 볼게요. 너무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만은 노후된 도시 토지 가격 이건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도심,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울처럼 노후도 심한 지역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다른 필지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 떨어져도 이게 올라 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연동 당해서 원가 수준이 되는 토지 가격, 원가 수준의 어떤 공급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얼마냐면 토지 가격 다 서로 알잖아요. 나도 얼마야. 토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가는 거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좀 심해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마지막 보듯이 우리는 안전한가? 사실은 중요한 한 거는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안정적으로 서울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준비했는데 정말로 임대료만 가도 되느냐. 아니면 좀 뭔가 준비해서 약간 리스크를 지르더라도 어떤 모험을 해야 되느냐. 어느 시기가 오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때 문제 없나? 문제 있을 것 같죠?
지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으로 하면 주장해 가시니까 과거 데이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불황일 때도 사실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주 극심한 1998년하고 2008년 빼놓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누가 문제냐? 돈 많은 분은 항상 문제가 없더라고요. 항상 걱정되는 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 서민. 그래서 이런 토지 가격 하락하지 않는 토지가가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 어떤 요인 때문에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서민에 대해서 큰 서민에 대해서만 타겟 공격하는 그런 지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더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 더 더하면 인플레이션.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모든 거 이제 어떤 도심 내에서 이제 개발 이슈 내용이죠.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더 많은 진입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수익률이 맞지 않는 어떤 이제 건물들의 거래. 그러니까 다른 용도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 불구하고 어떤 문화 코드가 발달하면서 수익률은 떨어질 망정. 사실은 이제 매매가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도시는 빈 땅은 없으니까 어떤 토지를 산다는 개념에서 그런 요인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나라가 오르면 돈 번 게 아닌데 도시 집중화된 현상에서 도시만 그러니까 특히 서울 도심이 좀 심하죠. 그다음에 양화 현상. 저희가 돈 갖고 있는 분들은 갈수록 더 숫자는 적고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이걸 도와주는 게 은행의 시스템, 신용도. 지금 사실 대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대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웃기게 좀 다르게 보면 돈 있는 분만 대출 대상이 되고 소득 있는 사람만 대출 대상이 되고 뭐 돈 대출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다 사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물론 보이스님 아니면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 타격이 약간 미비하고 또 전체로 막 압박하기도 되게 현실에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모르지만 꾸는 게 있지만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집값 변동 서울이라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포인트가 우리가 떨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좀 그려야 되니까 좀 다 나가 볼 거예요. 제가 나가서 좀 그리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시만 그려보면 이래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이쪽이 IMF 때 있잖아요. IMF 때. 이 IMF 때가 있으면 이때 당시에 이건 집이 폭락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결론은 이제 다시 어떤 폭등기가 왔을 때 그러다도 개입 차이가 이런 식이에요. 개입 차이가 서민 수준이 여기고 집이 여기다 집값이 그러면 이 정도밖에 개입 차이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한번 2천만 년 맞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어떤 느낌? 개입 차이가 뭐 한 여전히 소득 수준을 여긴데 이만큼 벌어져. 뭐 여기 때 지금 내년에 그리고 다음번에 재예상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린 소득 여긴데 한 번 잘못 흔들리면 이만큼 벌어질 거 있다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한번 파동이 칠 때마다 분명히 집값은 분명히 패동 쳐서 문제 땅값도 이렇게 크게 뭐가 있었지만 그만큼 역효과도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였다? 지속적으로 땅값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왜 땅값이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원가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 버리니까 다음 걸 뭐 가기가 진짜 힘든 뭐 이런 상태의 개념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아파트 가격에는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개념 특히 좋은 데일수록 여러 가지 꼭 토지 가격이 안 떨어진 게 아니고 아파트 떨어져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보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있었잖아요. 위치, 뭐 사용 공간의 편의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그 비율대로 토지 가격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요. 약간 이유가 다르다니까요. 오히려 이거 이렇게 떨어져도 주변에 상가가 부족했다. 상가 필지가 뭐 어쩌다 아니면 뭐 다른 용도의 시설이 뭐가 부족한 땅인데 그 땅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땅은 여기 떨어져도 오를 수 있죠. 근데 아파트는 말 그대로 폐지 지분이라 얘가 토지 가격을 진짜 평가받을 때는 제대로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재건축할 때 지분임을 생각 많이 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평소에 이 아파트 단지 외에 토지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데이터는 조그만 땅들, 조그만 필지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그런 용도들이 수요 대비 부족하면 이건 오르죠. 근데 이게 아파트 강에 이상하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언제 얘가 사업 갈 때나 뭐 할 때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칠 때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이게 오늘 한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 저도 인정하고 제가 설명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걱정 이제 딱 정리해야 되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좀 정리해 보면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건 가장 부동산의 가장 큰 원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게 떨어질 요인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설령 누구 말처럼 금융 폭락이 오고 대위기가 올 수 있다 칠게요. 온다 치도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다시 한번 이게 여전히 파동을 칠 이유는 많거든요. 왜? 도심, 대도심의 특성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은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이 좀 그렇고 과거 동영상 좀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지금의 토지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이게 전혀 여러분 생각처럼 연동해서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산층이고 내가 소득이 어떤 정체에 있고 서민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도심에서 서민은 꼭 나쁜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드시면 좀 자기의 전략에 맞게 내 주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어떤 주택 매입이라든가 투기 말고요 투자 말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는 게 나중에 더 벌어질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보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우리나라 신용도 사회, 신용 사회라는 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 그다음에 양극화 사회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걸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꼭 여러분 한번 고민하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토지 가격은 안 떨어질 수 있고요.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타격을 주느냐? 반드시 필수적이 아니라 꼭 서민한테 이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명 부족해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